네, 안녕하세요. 슬램케어의 신동훈입니다. 오늘은 슬램덩크 마지막 10번째 시간으로 이지훈, 김선호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지훈님 바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네, 화면 잘 보입니다. 잠시만요. 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Neural Scene Representation Rendering이란 논문이고요. 입니다. 딥마인드에서 2018년에 나온 논문인데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해드리면은 지금 현재 카카오브레인에서 리서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관심사는 슬램이랑 이제 레프리젠테이션 러닝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애들은 제가 예전에 만져봤던 로봇 리스트인데 요즘에는 로봇을 못 만졌다니 좀 심심하긴 하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Neural Scene Representation and Rendering이란 논문으로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제 2018년도에 사이언스에 낸 그 논문입니다. 그 VA 기반, Variational Autoencoder 기반으로 이제 Scene Representation Learning을 하는 방법론을 소개하는 거고요. 그 방법으로서 이제 Generative Query Network라는 거를 소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초기 연구라서 토이셋에서만 이제 가능성을 보여준 논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원래 사이테이션을 넣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네, 오늘 일단 발표는 짧을 것 같은데, 갑자기 분위기 레프리젠테이션 하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슬램덩크에서 슬램 관련된 논문을 이제 보다가 갑자기 웬 레프리젠테이션 러닝 논문이냐라고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 논문을 관심을 가진 것도 이제 슬램 때문이긴 했어요. 슬램을 간단하게 구조를 따져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로봇에서 나오는 정보는 옵저베이션이랑 이제 모션 정보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맵이랑 로컬라이제이션을 만드는 게 슬램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환경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오큐펀시 그리드나 이제 옥토맵이나 이제 아니면 비주얼 슬램 같은 경우 피처 맵을 이제 만듦으로써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큐펀시 그리드나 아니면 프로바빌리티 그리드, 옥토맵 이런 것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공간에 대한 레프리젠테이션을 만드는 거라고 다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표현 방법이 훨씬 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러면은 어떤 레프리젠테이션이 있는가를 이제 이제 좀 파보게 됐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들어진 맵이라던가 오큐펀시 그리드, 프로바빌리티 그리드로 만들어진 레프레젠테이션을 explicit represent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봤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 현재 좀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브젝트 리스트를 표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타임 시리즈로 물체가 변화하는 거를 측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니면 그 공간이 넓어졌을 때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이제 현재 레프레젠테이션 한계가 있는 거로 이제 좀 제가 느꼈었던 느꼈었던 그거고요. 이제 그 딥러닝에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익스플리시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그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드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말로는 임플리시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런 레프레젠테이션을 러닝 방법으로 그 임플리시트한 이제 씬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맵을 만드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맵은 그 포인트 클라우드 맵뿐만 아니라 그냥 벡터로도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서 보게 된 거였습니다. 이제 제가 GIF 보고 나서 좀 큰 감동을 받았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표현하는 거 보면은 옵저베이션은 레프리젠테이션을 만들 때 사용된 이미지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옵저베이션 그리고 이제 뉴럴 렌더링 이쪽에 표현되는 거는 이 옵저베이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맵 전체를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왠지 보게 되면은 이제 이제 비주얼 슬램 할 때 피처 이미지들만 모아가지고 맵을 만드는 거랑 되게 비슷한 형상을 이루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또 거의 비슷한데 다른 데이터셋에서 그리고 이미지 한 장만 가지고도 보지 않았던 공간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갖고 렌더링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맵을 만드는 이제 맵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여줬으면은 이거는 아카이브에 이것도 딥마인드에서 올린 논문인데요. 딥마인드인가 어쨌든 영국에서 온 것 같은데 방금 보여드렸던 GQN이란 그 방식으로 뉴럴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든 다음에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그 이미지가 어디 위치에 맵의 위치에 있는지 포즈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피처맵 어텐션을 통해서 위치 추론하는 방법을 소개한 논문인데 이것도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앞에 요거랑 뒤에 거 보면서 그러면은 앞에 거는 매핑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거고 이거는 그거 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되었었습니다.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GQN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레프리젠테이션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인풋은 카메라 포즈랑요. 제 화살표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카메라 위치 XYZ랑 요 피치가 들어가고 그거랑 페어가 되는 RGB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레프레젠테이션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 네, 다시. 자, 여기 보면은 네. 이미지랑 카메라 포즈가 페어로 해서 레프레젠테이션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 안에서 나온 게 이제 씬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여러 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썸을 치게 되면은 씬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뒷단에서는 제너레이션 네트워크가 있어서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는 이제 앞단에서 만들어졌던 씬 레프레젠테이션이랑 단순하게 카메라 포즈만 주게 되면은 카메라 포즈에서 이제 기대되는 이미지를
그 이제 생성을 해주는 네트워크입니다. 다시 이제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전체 구조, 정말 단순하게 만든 전체 구조인데요. 한 공간에 대해서 옵저베이션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제 카메라 포즈랑 이미지 V1, V2, V3가 있을 때 V1이랑 V2만 가지고 이제 씬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V3 그 쿼리를 할 위치, 그 카메라 포즈를 같이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랑 같이 제너레이션 네트워크에 넣어주면은 V3에서 기대되는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생성된 이미지와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를 해서 학습을 하게 돼요. 보시면은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네트워크는 인풋이 이제 RGB랑 카메라 포즈 페어가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썸이기 때문에 뭐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계속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웃풋 같은 경우는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고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는 레프레젠테이션과 카메라 포즈를 넣었을 때 이제 그 카메라 포즈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아키텍처 구조를 보면은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레프레젠테이션 네트워크 여기 보시면은 3개가 있어요. 그 셋 중에 하나만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논문 안에서는 그 레프레젠테이션 네트워크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가져가는 이제 표현력의 차이가 있는 거를 보여주려고 여러 개를 소개를 해주고 나서 이제 실험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발표 자료는 없긴 한데 제가 실험을 돌려봤을 때는 뭐 피라미드랑 풀이랑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타워를 쓰는 게 가장 무난했고요. 타워를 써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되면 공간에 대한 표현이 가장 제가 실험했던 토이셋 안에서는 가장 잘 됐던 걸로 이제 보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인풋은 64 곱하기 64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7디멘션으로 되어 있는데 7디멘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x, y, z랑 코사인 세타, 코사인요, 코사인 피치, 그리고 사인 피치 이렇게 총 4개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페어만 넣더라도 씬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 이제 나온 아웃풋 2개를 썸을 쳐가지고 최종 이제 어그리게이트된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돼요. 제너레이션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콘볼루셔널 LSTM 방식을 따랐고요. 구체적으로는 생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R이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고 VQ가 쿼리를 할 위치의 카메라 포즈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이제 LSTM의 셀이고요. 히든 베리어블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들어가게 되고 제너레이션 하는 방식은 콘볼루셔널 드로우라는 방식을 차용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LSTM 셀이고 콘볼루션 LSTM 셀이고 이제 콘볼루셔널 드로우는 이 논문을 참고를 하시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콘볼루셔널 LSTM 가지고 이미지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딥마인드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최적화는 어떻게 했느냐 보면은 엘보 VAE에서 쓰는 이제 엘보를 썼고요.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보시다시피 이제 이미지랑 이제
생성된 이미지랑 그라운드 트루스랑 이제 그, 그 네가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찾아가지고 이제 만든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KL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한 겁니다. KL 다이버전스랑 거는 아시다시피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프라이어랑 포스터리어의 차이를 보는 거고, 이제 프라이어가 포스터리어를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포스터리어 같은 경우에는 레프레젠테이션이랑 쿼리 뷰포인트 그리고 GT인 쿼리 이미지를 넣었을 때 나오는 생성되는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포스터리어로 만들어주고,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레프레젠테이션과 쿼리 뷰포인트만 줬을 때 생기는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줘서 두 개가 이제 같은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하게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C 에스티메이션이었나 얘가? 그리고 이제 세타가 컨볼루셔널 LSTM 네트워크입니다. 아까 이제 여기에서 보여드렸던 네. 그래서 엘보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 보는 것도 있지만, 컨볼루션을 들어온 논문이랑 이제 VA 논문 보시면은 VA에서 어떻게 학습을 진행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발표 너무 짧게 준비했나? 한 15분이면 끝나겠는데요? 이제 이 GQN 같은 경우에 이미지 생성도 아니고, 이제 보통 VA가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기법이고요. 그로써 이제 이미지 생성이 중요한 것보다 이제 만들어진 아까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네트워크에서 나온 R이 어떤 표현력을 가지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제가 여기에서 정리한 건 한 4가지로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실험을 논문에서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뷰포인트 레프레젠테이션 뷰포인트 인베리언스인지 본 실험이 있고요. 그리고 씬 알제브라라고 해갖고 워드 벡터 알제브라 같이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연산성을 찾아본 게 있고, 파셜 옵저베이션이 있었던 오브젝트 같은 환경 같은 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언설틴티가 어떻게 이제 모델링이 되는지 이제 표현을 했고, 실험을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거는 딥마인드 하면은 이제 레인포스 러닝이잖아요. RL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만든 씬 레프레젠테이션이 본인들 RL 연구할 때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GQN TSN이 결과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오브젝트 클러스터링 자체가 뷰포인트에 맞춰가지고 클러스터링이 됐어요. 오브젝트의 색깔이나 형태보다는 이제 뷰포인트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상태로 이제 인베딩이 된 거를 증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VA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제 좀 논문에서 설명을 하는 거 보면은 뷰포인트가 없어서 그런지 없어서일지도 모르겠지만 GQN에서 나왔던 레프레젠테이션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좀 더 벽의 위치라던가 아니면은 물체 색깔에 영향을 많이 받은 클러스터링이 이 많았다고 이제 논문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을 할 때 이제 뭐 하늘색 하늘색 공이 스피어랑 구랑 빨간색 그 박스만 넣더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그 구를 만들 수 있는 거를 그 구를 넣었을 때 생성이 되는 걸로 봐서는 색깔이랑 쉐입을 잘 표현을 했다. 막 이런 내용을 했던 거 같아요. 이런 그 레프리젠테이션 내에서 색깔과 쉐입을 구분해서 그 기록을 하고 있다.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씬 알제브라인데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워드 벡터 알제브라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왕이라는 그 단어가 있을 때 이제 왕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그 왕이라는 단어에서 man을 빼고 나서 woman을 더하게 되면은 queen이라는 그 이제 워드 벡터가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그 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게 이제 워드 벡터 알제브라고 인베딩의 그 표현력을 설명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GQN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비슷하게 씬 레프레젠테이션 인베딩 간의 이제 알제브라 가능성을 좀 그 설명을 했었어요. 뭐 완벽하진 않지만 초기 방법으로는 뭐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색 구가 있고 파란색 구가 들어가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빨간색 구 레프레젠테이션 빼기 뭐 그 이제 블루 스피어 레프레젠테이션 더하기 블루 트라이앵글을 하게 되면은 레드 트라이앵글이 나오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그 세 번째 걸 보면은 두 번째 걸 보면은 이제 빨간 실린더에서 파란 실린더 빼고 파란색 스피어를 넣게 되면은 빨간색 스피어가 생기는 것처럼 이제 그 이렇게 덧셈과 뺄셈 연산이 가능한 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다 되는 건 아니고 uncertainty가 아직 많기 때문에 되는 것만 되고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애들도 아직은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랑 카메라 포즈 페어 여러 개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개수가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개수가 없을 때 표현되는 uncertainty랑 개수가 하나 둘씩 포함됐을 때 uncertainty를 이제 그 실험한 논문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 메이즈라는 데이터셋 안에서 진행한 실험인데 이제 그 옵저베이션이 하나도 없을 때 보시면은 이제 uncertainty가 굉장히 높죠. 그랬다가 이제 하나를 넣으면은 그 넣은 위치 이거 하나 따라서 여기가 이쪽에 uncertainty가 떨어지게 되고 2개가 들어가고 3개가 들어감으로써 점점 그 맵에 대한 표현이 정확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안 그 서프라이즈라고 해가지고 그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변화량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 옵저베이션이 들어왔을 때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들어왔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니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레프레젠테이션 내에서. 이걸 봤을 때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무거나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만 업데이트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그 마니플레이션 그 레인포스먼트 러닝에 써봤다는 것 같아요. 보통 팔 가지고 그 그래스핑 같은 거 학습을 할 때 그냥 RGB 카메라 이미지 하나만 RGB 이미지를 인풋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준다고 하는데 그냥 RGB 이미지를 주는 것보다
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일단 RGB보다 훨씬 더 디멘션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여기 보시다시피 학습이 훨씬 빠르게 수령을 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뭐 여기 보니까 뭐 그 리워드가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는 거 보면 일단 이런 내용을 보면서 좀 그 GQN이란 그 이제 GQN에서 만든 레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공간에 대한 거를 인코딩을 하고 있다라고 그 증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결론인데요. 결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초기 단계의 연구긴 하지만 딥러닝 기반으로 이제 러닝 기반으로 이제 임플리시트한 그 공간 매핑의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초기 단계라서 거의 아직 제가 실제 카메라 데이터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데이터셋이 없어서 못 해봤지만 아직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워낙 이제 컴플렉시티가 높다가 보니까. 하지만 지금 나오는 연구 동향들 보면은 이제 이후에 뭐 오브젝트 어웨어 씬 레프레젠테이션도 나오고 아니면 뭐 EGQN이라고 해서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를 그 GQN 그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할 때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그 슬램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있잖아요. 그 오큐펀시 그리드라던가 아니면 그 포인트 클라우드 맵이라던가 걔네들이랑 나중에는 서로 비교하면서 써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오늘 이 논문을 소개를 했습니다. 왠지 좀 다른 방법이 전혀 그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재밌을 것 같아. 그 슬램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제너티브 쿼리 네트워크인가? 그 네, 전체 플로우 차트가 있었던 이게 페이지 수가 안 나와가지고 11페이지인가요? 요거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입력이 인풋 이미지 어떤 그 위치에서의 렌더링된 이미지랑 그 위치의 카메라 포즈를 일련으로 넣어주면 해당 씬을 학습하게 되고 그리고 쿼리 값으로 어떤 위치에 카메라 포즈를 넣으면 해당 위치에 이미지 렌더링해서 생성해 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쿼리 할 때 그럼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까요? 그냥 렌더링된 이미지를 주면 카메라 포즈가 나오는 형태. 네, 그게 이제 제가 이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아, Learning Models for Visual 3D Local 이제 아카이브에만 올라와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미지를 넣었을 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냥 바로 포즈를 인퍼런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네, 하나는 디스크리미네이트한 방식으로 이제 전체 그 전체 XY 그리드를 주고 나서 거기에서 네. 그냥 그 추론하는 방식 두 가지 다 이제 설명을 음, 해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representation 네트워크 설명해 주신 게 있었는데 거기서 네. 7차원의 값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XYG랑 네. 코사인이랑 사인 뭐 요 피치인데 왜 회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 요랑 피치만 쓴 거 같은 경우에요. 네, 이제 그 카메라가 약간 오른쪽 그 이렇게 뒤집히거나 그런 거는 생각을 네, 하지 않기 위해서 좀 그 네. 문제를 단순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냥 그라운드에서 움직이는 형태라서 그런 제약을 걸었다.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라운드보다는 날아다니는 카메라도 상관은 없는데, 네. 이제 롤이 들어가게 되면은 음. 그 Z가 뒤집힐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음. 방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음. 그래서 안 썼던 것 같아요. 뭐, 아, 이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냥 네.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어차피 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증명 단계의 논문이다 네. 보니까, 네. 좀 문제를 단순화한 것 같다고 아, 얘기를 일단은 들었기도 하고.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님,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결국 VA랑 비슷한 구조의 이제 네트워크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습 자체도 그 저희가 쿼리로 주는 인풋 RGB 이미지랑 그 네,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똑같게 해놓고선 거기서 이제 프레딕션 네트워크가 프레딕션한 값과 그 다음에 아까 엘보 옵티미제이션에서 보여주신 그 로스 펑션을 그냥 바로 생성을 해가지고 학습을 엔드투엔드로 시킨다고 보면 될까요? 네, 뭐, 엔드 투 엔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개 네트워크가 로스를 따로 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쓰고요. 네, 엘보가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랑 KL 다이버전스로 나눠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중간에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인풋,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넣으면은 중간에 그 씬 리프레젠테이션 되는 벡터가 네, 그 서메이션 형태로 계속 어떻게 보면 더해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보통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엔드 투 엔드로 된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로스가 백 프로파게이션 되면서 그냥 업데이트 되는 식으로 중간에 있는 그 씬 리프레젠테이션 벡터가 그냥 계속 변하는 느낌으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각각의 이미지에서 나오는 그 어떤 하나의 씬 리프레젠테이션이 더해져서 어그리게이션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뭔가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제가 약간 이해가 잘 설명이 안 됐는, 이해를 했는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레프리젠테이션 자체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질문. 제가 질문을 네, 좀 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중간에 네, 잠시만요. 그 10페이지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 동영상이 나와 있는 그 장면을 보면요. 요거요? 네, 이게 뭐 네, 저긴데 가운데 이 그 씬 리프레젠테이션 되는 벡터가 뭐 그 레프레젠테이션 네트워크에서 따로 뭐 구조가 다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1바이 1바이 256짜리 벡터로 중간에가 이제 표현이 된다고 했을 때 인베딩이 된다고 했을 때 네. 그 이제 인풋이랑 그거에 해당하는 그 GT를 놓고선 그 비교 로스를 먹여서 중간으로 하면은 이 중간에 쓴 리프레젠테이션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 로스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말씀하신 게 어떤 새로운 observation이 들어오면 그게 합쳐지는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과정을 거친 것들의 그 씬 리프레젠테이션이 그냥 서메이션이 된 형태인 건지 아니면은 데이터셋이 이제 계속 배치로 들어가면은 그거에 맞게 그라디언트에 따라서 그냥 업데이트가 되는 기존의 뉴럴넷들의 학습 방식이랑 똑같이 가운데 씬 리프레젠테이션이 업데이트 된 건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레프리젠테이션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거는요,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페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카메라랑 이미지가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 곱하기 1 곱하기 256 벡터가 나오게 되고, 그 옵저베이션이 이제 한 개일 때는 하나고 두 개일 때는 두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그냥 말 그대로 썸을 칩니다. 그러면 네. 이 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과정이랑 네. 그 다음에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서 그 어떤 기본 렌더링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씬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거를 지금 분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하는 게 네. 학습은 학습대로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학습이 다 됐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벡터들을 이제 저희가 인풋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그 이미지 전체를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벡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아니다. 3개. 여기 보시면은 뷰 1과 뷰 2가 있잖아요. 네. 뷰 1과 뷰 2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이제 레프리젠테이션을 만든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뷰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리 목적으로서만 써가지고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씬 레프레젠테이션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실제 사용할 때는 당연히 트레이닝 셋과 이제 밸리데이션 셋은 나누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냥 학습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제가 이해해 본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네. 결국은 지금 이 리프레젠테이션 네트워크랑 그다음에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를 처음에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을 거고 네. 그것들로부터 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이 다 학습돼서 저희가 이제 어떤 임베딩을 할 수 있고 또 생성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그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로 이 씬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씬 리프레젠테이션이랑 새로운 쿼리를 가지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넣으면 포지가 넣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되는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지훈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김선호님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네, 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발표는 CNN 슬램인데요. 그 모노큘러 슬램에다가 뎁스 프리디션, 러닝 기반의 뎁스 프리디션이 융합된 방법, 좀 2017년에 나왔던 그 방법에 대한 걸 다루는 본문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현재 버넥트라고 하는 AR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RGB 슬램이나 RGB 슬램에 이제 좀 IMU 같은 센서를 융합해서 연구를 하는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에 나와 있는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는 뎁스 카메라의 한계와 그리고 모노큘러 카메라의 한계점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뎁스 카메라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킹 레인지가 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는 그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야외로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햇빛 때문에 그러니까 뎁스 TOF 같은 뎁스 카메라가 좀 빛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햇빛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뎁스 그 뎁스 측정이 좀 불가하거나 아니면 진짜 매우 낮은 퀄리티로 그 뎁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단점 때문에 뎁스 카메라가 야외에서 쓰기는 좀 힘들다라는 단점이 지금 이 논문에 부각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모노큘러 슬램의 단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슬램을 통해서 이제 매핑이 되었을 때 이 매핑된 결과에 대해서 사실 모노큘러 슬램 같은 경우에는 렐러티브한 이제 포즈를 수정하고 이제 만약에 매핑을 한다 했을 때도 좀 렐러티브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마련인데, 이거를 좀 이제 실제 그런 뎁스 에스티메이션 결과랑 그런 걸 고려해서 앱솔루트한 좀 스케일의 그런 에스티메이트 결과를 얻고 싶을 때 그냥 단순한 모노큘러 슬램만을 이용하기에는 좀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뭐 AR이라든가 로보틱스 분야에서 단순히 모노큘러 슬램을 이용하기는 조금 한계점이 좀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이제 한계점에 대해서는 이제 퓨어 로테이션 문제를 좀 언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노큘러 슬램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대표적으로 LSD 슬램 같은 데에서는 좀 이제 스테레오 베이스라인에 대한 좀 그런 고려가 좀 부족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려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뭐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슬램에 대해서 스테레오 에스티메이션이 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언급에는 이제 그 딥러닝을 기반의 이제 어프로치를 사용했을 때 이런 이점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앱솔루트 스케일에 대한 거를 그 딥러닝 기반의 슬램 그 뎁스의 프레딕션과 이제 융합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LSD 슬램으로 단순히 돌려가지고 그런 이제 3D 리컨스트럭션 결과를 얻었을 때 실제 그 프로포즈드 메서드에 비해서는 이 해골 결과물이 좀 정확하지 않은 스케일로 이제 복원이 된 거를 이제 보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제한된 방법은 좀 더 앱솔루트 스케일의 정확도 높게 얻었다라는 걸 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스케일이 이제 싱글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프레딕트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로는 CNN을 통해서 이제 뎁스맵을 프레딕트하는 그런 방법, 그리고 뎁스 프레딕션 결과를 이제 모노큘러 슬램에 이제 융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된 게 이제 뎁스 리파이먼트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뎁스 리파이먼트 할 때는 좀 스테레오 매칭 방법을 좀 응용을 했는데, 그 스테레오 매칭을 할 때도 작은 사이즈의 베이스라인을 사용했다라고 논문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프로시저는 이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input RGB가 들어오면은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CNN 뎁스 프리딕션,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좀 병렬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이 오버롤 프로시저에는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인풋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지만 뎁스 프리딕션이랑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전체의 인풋 프레임에 대해서 하기는 좀 효율적이진 않으니까 전체 키 프레임에 대해서만 이 과정을 수행한다라고는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 먼저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는 LSD 슬램에서 그걸 이제 영감을 받아서 키 프레임 기반의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한다라고 지금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포즈 에스티메이션 그 최적화 방법에는 아래 나와 있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해서 가중치가 부여된 가우스 뉴턴 방법의 옵티마이제이션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식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에 대해서 최적화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식을 보면은 요 안에 있는 식에 대해서 휴버놈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 안에 있는 식을 보면은 이 R이 지금 포토메트릭 레지듀얼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포토메트릭 레지듀얼에 대한 거를 이 포토메트릭 레지듀얼의 언설틴티로 나눈 값을 이제 최적화를 해서 그 값을 이제 그 오차를 줄여 나가는 게 지금 여기서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 식대로 이제 이거를 이제 최적의 값을 구하려고 할 때 여기서는 이제 이 R을 이제 디테일하게 뜯어봤을 때는 지금 아래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포토메트릭 레지듀얼을 최소화하는 게 이 키프레임 기반의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목적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메트릭 레지듀얼 아래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보면은 이 uTilt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U가 그 뎁스맵 엘리먼트들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 전체 엘리먼트들의 안에 있는 그 부분 집합이 되는 이 uTilt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좀 하이 컬러 그레디언트 영역에 대한 그 뎁스 엘리먼트들 서브셋을 여기선 이렇게 나타낸다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토메트릭 레지듀얼을 구할 때는 요 컴포넌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 오차가 이제 미니마이즈 된 부분을 찾는데, 그래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텐시티 이미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에 대한 인텐시티 이미지, 그 안에 이제 컴포넌트는 이 서브셋 엘리먼트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키프레임에 대한 인텐시티 이미지에다가 이 t가 이제 현재 프레임에 대한 걸 나타내는데, 그래서 현재 프레임의 인텐시티 이미지 값을 빼는데, 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대로 그 이제 서브셋 엘리먼트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 그 현재 프레임에 대한 이 인텐시티 이미지 안에는 이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결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할 때는 이 3D, 그러니까 요 키프레임 이제 utilt에 대한 3D 그 이제 버텍스 맵의 3D 엘리먼트들을 이렇게 V 형태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 V 이제 3D 엘리먼트에 대해서 K가 이제 카메라 인텐시, 그리고 요 T가 카메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프레임 T와 그리고 가장 인접한 키 프레임 KI 이 둘 간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한 게 바로 이 스몰 t ki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값을 곱해가지고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수행을 하고, 그 수행된 결과가 이제 이 t 프레임에 대한 인텐시티 이미지 안에 들어가게 돼서 둘 간의 차를 구하는 게 이제 포토메트릭 레지듀얼 결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포토메트릭 레지듀얼을 최소화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최적의 값을 구해서 이 둘의 차이가 둘 차이가 이제 최소화가 될 수 있게 둘 차이의 값이 최소 값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 현재 프레임 T에 대한 카메라 포즈는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결과와 그리고 이 KI 그 가장 인접한 키 프레임에 대한 포즈 둘을 이제 곱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현재의 카메라 포즈, 이제 월드 코디네이트에 대한 카메라 포즈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그 방금 전 슬라이드 전에 플로우 차트 보여주는 데서 네. 여기는 카메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every input 프레임에 대해서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는 keyframe based pose estim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건가요? 저도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그림을 보고서 약간 헷갈렸는데 이거를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좀 헷갈렸다가 다시 좀 이해가 온 게, 그러니까 키프레임에 대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프레임 T에 대한 지금 최종적인 카메라 포즈를 구하는 게 여기서 이제 목적인데요. 그래서 카메라 포즈를 구할 때 지금 현재 프레임 T와 가장 인접한 키 프레임 둘 간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해서 그래서 최종적인 카메라 포즈를 구하는 게 여기서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키 프레임을 일종의 앵커 같이 사용해서 그걸 기준으로 그 every 프레임은 포즈를 상대적인 걸 예측한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지금 논문 타이틀도 소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래서 그 키프레임 베이스라고 한 게 아마 그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부분이 residual uncertainty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것도 러닝에서 나오는 depth uncertainty 맵을 가지고서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이 방법 자체는
뎁스 그 러닝 기반의 그런 메서드가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요 포즈 에스티메이션 자체가 LST 슬램에서 좀 그거를 좀 영감을 받았다고 논문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컴포넌트를 좀 이제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요런 항목이 그 LST 슬램에 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발표 끝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과정은 이제 뎁스 프리딕션 과정인데 이제 여기서 좀 그 CNN 기반의 이제 러닝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아까는 그 아까 포즈 에스티메이션 이제 에브리 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하게 되는데 듯이 키프레임만 이제 키프레임을 이용해서만 이제 그 키프레임에 대해서만 뎁스를 이제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뎁스 프리딕션 과정에서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는데 여기 이제 논문에 언급된 것들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그 전에 여기서의 언급되어 있는 이 뎁스 프리딕션 방법 자체는 이 아래 나와 있는 이제 2016년 논문 플리 컨버니션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사용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완전히 디테일한 그런 러닝 쪽에 관련된 좀 디테일한 내용은 아마 이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발표에서는 간단하게 이 어떠한 구조를 이제 사용했는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레즈넷에 플리 컨버니션 네트워크를 적용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앞단은 레즈넷 50이라고 하는 그 아키텍처를 좀 그대로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쪽 파트에서는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을 통해서 이제 먼저 프리트레인 시키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웨이트 프리트레인 된 웨이트를 이제 초기 값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활용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레지듀얼 업샘플링 블럭을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마지막 이게 플링 레이어라던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게 이제 원래 그 레즈넷 50에는 그런 구조가 붙어 있었는데 그거를 업샘플링 블록으로 이제 대체를 한 겁니다. 이렇게 대체를 한 이유는 이제 CNN을 통해서 여기서 뎁스 프리딕트를 할 때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런 이제 아웃풋이 원 채널에 그런 뎁스맵이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뒷부분 구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조를 좀 바꾸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드랍아웃이 이제 적용이 되었다고 또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드랍아웃 같은 경우 이제 마지막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 이 드랍아웃이 적용이 됐고, 그래서 이런 적용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원 채널에 프리딕트된 이제 그 뎁스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논문에는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사용된 로스 펑션은 리버스 휴버 펑션을 사용했다라고 논문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그 FCRN 이제 플리 컨버니셔널 레지듀얼 네트워크에 나와 있는 그 구조를 제가 일단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자면은 여기서 이제 뭐 3x3 맥스 플링 같은 거 이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제 밸류가 들어갔다. 뭐 그 정도를 이제 구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뒷단에서 이제 업샘플링을 위해서 이제 업컨볼루션이 이제 적용되었다. 최종적으로 160 x 128의 프리딕션 그 원 채널 뎁스 프리딕션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제 논문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구조를 좀 어느 정도 약간 수정을 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도 이 구조를 활용했다고 논문에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픽셀화이드 이제 시멘틱 레이블을 이제 그 프리딕트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제 뎁스 프리딕션에 사용했던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원래는 그 뎁스 프리딕션을 할 때는 그냥 원 채널의 뎁스 프리딕션 결과 아웃풋만 나왔지만, 여기서는 이제 시멘틱 레이블을 얻기 위해서는 좀 다 채널의 그런 아웃풋이 나와야지만 그 이제 레이블에 대해서 이게 어떤 오브젝트이고 그런 거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런 이제 카테고리 같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아웃풋에 대해서는 채널 개수를 좀 늘렸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맥스 레이어가 이제 적용이 되었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이 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거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미니마이즈 되었다라는 게 여기서 조금 수정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FCRN에서 수정된 사항이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프레임와이즈 세그멘테이션 맵이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그 모노큘러 슬램 프레임워크에 퓨즈 될 수 있을지 그게 좀 이제 주된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맵을 레이블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융합 방법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나온 이 아래 논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필기어를 이제 가져온 부분인데요. 좀 여기 부분은 저도 아직 그렇게 자세히 보지는 못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방법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썼다라는 정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 이 논문 타이틀에서는 이제 키프레임 크리에이션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파트에서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뎁스 맵에 대해서 레이시오를 따져가지고 포스트 트라젝토리라던가 그 뎁스 에스티메이션 애큐러시 같은 걸 조금 이제 높이자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LST 슬램의 그 매핑 결과가 스케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인어큐레이트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컬 랭스 레이시오를 구해가지고 실질적인 그 앱솔루트 스케일을 좀 이제 고려를 하자라는 게 여기서의 핵심인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셋으로 그 CNN을 CNN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그 이제 트레이닝 결과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 트레이닝에 사용이 됐던 이미지의 인트린식 파라미터랑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 모노큘러 슬램에 적용할 때에 그 인트린식 파라미터에 있는 포컬 랭스들이 값이 같으면 좋을 텐데 그게 달라져 버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스케일 인어큐레이트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포컬 랭스 레이시오를 같이 적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이렉트리하게 이제 레그렉스된 그런 뎁스 맵에 대해서 포컬 랭스 레이시오를 곱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그런 레이시오가 반영된 뎁스 맵을 얻어주는 게 이제 이쪽 과정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전에 그 뎁스 맵과 언설턴티 맵을 좀 이제 어소시에이트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같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뎁스 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프리딕트 뎁스 맵이 템포럴한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언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언설턴티 맵을 좀 이용해서 이거를 좀 뎁스 맵과 이제 어소시에이트 해서 조금 리파이먼트를 하자 약간 그런 뉘앙스로 이 방법이 좀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언설턴티 맵을 얻을 때는 컨피던스 밸류를 계산을 해서 얻었다고 여기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컨피던스 밸류는 이제 위에 있는 식처럼 현재 그 뎁스 맵과 그리고 이제 그 현재 프레임에 대한 이제 리스펙티브 씬 포인트 이제 둘의 이제 차를 이용해서 구한다라고 이제 논문에 소개가 되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 키 프레임에 대한 그 이제 뎁스 엘리먼트와 그리고 요 이제 키 프레임에 대해서 아까 나왔던 이제 그 파이식이 다시 나왔는데 그래서 그 3D 벌텍스 컴포넌트에 대해서 또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거쳐서 그거에 대한 값과 이제 그 뎁스 엘리먼트가 들어간 그 뎁스 키 프레임 둘 간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스퀘어드 디퍼런스를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한 이제 스퀘어드 디퍼런스를 구해서 이 값을 통해서 이제 컨피던스 밸류를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피던스 밸류를 기반으로 이제 각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언설턴티 맵을 구하게 되고 이렇게
이 방법대로 이제 언설턴티 맵을 이제 구한 다음에 프로파게이트 되는 이제 그 언설턴티 맵을 이제 그 가장 니어리스트한 키 프레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디파인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식처럼 한 번 더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KI가 현재 키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KJ가 바로 직전에 있는 니어리스트 키 프레임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니어리스트 키 프레임에 대한 이제 프로파게이티드 언설턴티 맵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아래와 같은 식으로 이제 그 이제 직전 프로세스에서 이전 그 니어리스트 키 프레임에 대한 언설턴티를 구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현재 키 프레임 분의 니어리스트 키 프레임의 그 뎁스맵 엘리먼트 값을 이제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나눗셈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그 값을 그 이전 니어리스트 키 프레임으로부터 얻은 언설턴티에다가 포함을 해서 곱하기를 해서 그 프로파게이트된 언설턴티 맵을 구한다고 하는데 이제 뒤에 이 시그마 P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노이즈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가 조금 이제 노이즈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프로파게이트된 언설턴티 맵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프로파게이트된 언설턴티 맵까지 구했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two depth maps and uncertainty maps are fused together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서서 구했던 그런 언설턴티 요소들을 이제 함께 이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KI에 대한 뎁스맵을 이제 좀 리파인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리파인할 때는 이제 KI 번째에 대한 언설턴티와 이제 그 니어리스트 KJ에 대한 그 프로파게이트된 언설턴티 맵 그 컴포넌트 엘리먼트 값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이제 첫 번째 식처럼 이 식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KI에 대한 뎁스 값, 그러니까 그 엘리먼트 U에 대한 이제 뎁스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 아래에는 이제 최종적인 그 언설턴티 맵을 이제 그 엘리먼트 U에 대한 언설턴티 맵을 이렇게 구한다고 나와 있는 게 그 이제 앞서 초기 그 이전에 구해졌던 그 KI에 대해서 KI와 그 니어리스트 키 프레임에 대한 U 이제 그 프로파게이티드 언설턴티 맵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두 번째 식처럼 이제 뭐 아래 분모에는 그 둘을 더해주고 위에 분자에는 둘을 곱해주는 값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좀 이제 그 어소시에이션을 위한 그 언설턴티 맵을 이제 최종적으로 구한다라고 이렇게 논문에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최종적인 뎁스맵과 언설턴티 맵을 이제 얻은 상태에서 포즈 그래프를 이제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이제 업데이트 할 때는 이제 새로운 엣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이제 새로운 엣지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 그 키프레임과 키프레임들 간의 이제 엣지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요 키프레임들 간에는 여기서는 이제 그 작은 렐러티브 포즈를 갖고 있는 이제 뭐 키프레임 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렐러티브 포즈가 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가장 이제 유사한 시뮬러한 필드 오브 뷰를 갖는 것끼리 이제 엣지를 만들어 준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포즈 그래프 업데이트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이 키프레임들에 대한 포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매 타임마다 이제 글로벌하게 리파인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리파인 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코드 측면에서 이제 G2O를 사용해서 이거를 이제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다고 이렇게 논문에는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레임와이즈 뎁스 리파이먼트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진짜 그 프레임 와이즈한 그런 뎁스에 대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이려고 이런 과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서 사용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스몰 베이스 라인을 기반으로 한 스테레오 매칭을 사용했다고 논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이제 래퍼를 달기도 그냥 이러한 스몰 베이스 라인의 스테레오 매칭이 SVO로부터 이제 좀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이 스몰 베이스 라인 스테레오 매칭 방법에 대해서는 뭐 현재 프레임 T에 대해서 뎁스 맵을 먼저 에스티메이트를 하는데 그 에스티메이트를 할 때는
5 픽셀 스테레오 매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맨 위에서 이제 스몰 베이스 라인이라고 했던 게 진짜 완전 진짜 작은 그 5개 픽셀 정도의 그 픽셀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스테레오 매칭을 수행을 했고, 이 5개 이 5 픽셀 거리 같은 경우에는 에피폴라 라인을 기반으로 그 거리를 이렇게 잡아 놓은 다음에 이제 스테레오 매칭을 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뎁스 맵이 이제 뭐 온라인이 된다, 그러니까 추정된 카메라 포즈에 대해서 이제 의해서 온라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두 뎁스 맵 같은 경우는 이 리파인먼트를 위해서 추정된 이 프레임 T에 대한 뎁스 맵과 그리고 가장 리얼리스트한 키 프레임에 대한 뎁스 맵 둘 간의 이제 그런 뎁스 맵에 대한 이제 그런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몰 베이스 라인 기반으로 이제 스테레오 매칭을 하게 되면 이 에스티메이트 되는 게 프레임 T에 대한 뎁스 맵과 T에 대한 이제 뎁스 맵을 활용을 해서 뎁스 맵과 언설턴티 맵이 다시 한번 이제 또 퓨즈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퓨즈를 할 때 언설턴티 맵을 이제 T에 대한 언설턴티 맵과 T에 대한 뎁스 맵이 이제 같이, 여기서는 앞선 공식에서는 요 공식에서는 이제 그 프로파게이트드 된 이전 리얼리스트 키 프레임을 사용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대신에 그 이제 스몰 베이스 라인을 기반으로 만들어 스테레오 매칭을 했던 그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언설턴티 맵과 뎁스 값을 이제 아까 공식에서 대체를 해가지고 좀 리파인된 뎁스 맵과 언설턴티 맵을 얻어서 이제 퓨즈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only refines depth values along high gradient regions라고 나와 있었는데, 근데 조금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그 뒤에 나왔던 멘트 중에서 low textured region에 대해서는 언설턴티가 이제 크게 나오는데, 뭐 그런 이제 큰 언설턴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어떻게 정확도 높게 모정을 할까라는 내용이 나올까 하고 좀 읽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naturally lead to refined depth map이라고만 좀 언급되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보정했다라는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완전 100% 좀 이해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찾으면은 다시 한번 좀 코멘트가 됐든 대화방에 다시 글을 남기게 됐든 간에 해서 좀 부연 설명을 적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되고, 글로벌 모델에 대해서 시멘틱 레이블을 이제 퓨전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시멘틱 레이블 퓨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나온 이제 아래 논문을 방법을 이제 차용을 해서 시멘틱 레이블 퓨전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의 과정은 이제 말 그대로 그 시멘틱 인포메이션들이 3D 글로벌 모델에 이제 같이 연결이 이제 융합이 되는 그런 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인데요. 이 퓨전하는 과정에서 논문에서는 이제 글로벌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이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글로벌 세그멘테이션 모델 그 오리지널 논문대로면은 뭐 프로젝티드 레이블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현재 그 뎁스맵 그런 걸 좀 보통 이용을 해가지고 지오메트릭한 레이블 매칭을 한다라고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거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 CNN 슬램 같은 경우에는 에스티메이트된 그냥 앞서서 에스티메이트된 포즈 그 포즈 그래프랑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맵을 이 두 가지 정보로 이제 여기 원래 사용됐던 정보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정보로 대체를 해서 이제 인풋으로 넣고, 그 정보들을 토대로 시멘틱 레이블 퓨전을 진행을 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아마 글로벌 세그멘테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커넥티드 컴포넌트 맵이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는 그 대신에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맵이 대신에 들어갔다라는 게 좀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요 방법을 통해서 그 시멘틱 레이블 퓨전을 하게 되면은 좀 노이즈에도 좀 강건하게 그런 프레임와이즈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먼저 그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로 나와 있는 이제 몇 가지 슬램 알고리즘이나 뎁스 프리디션 알고리즘 같이 나와 있는 것들 같이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비교한 수치들 같은 경우에는 앱솔루트 트래젝토리 에러랑 그리고 커렉트 뎁스 맵이 나오는 이제 퍼센테이지, 그거를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그 비교 값으로 놓고서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이제 TUM 데이터셋을 세 가지를 활용을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비교 대상들 같은 경우에는 ORB 슬램을 쓰거나 그리고 LSD 슬램을 썼을 때 LSD 슬램에다 부트스트래핑을 같이 적용한 경우까지도 함께 고려를 해서 비교 대상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레이나라고 나와 있는 방법은 이제 FCRN만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거랑 이제 모노클러 슬램을 같이 한 방법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뭐 원래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FCRM만 쓴 게 아니라 이런 리파이먼트 과정까지 더 들어갔으니까 뭐 이 정도로 이제 정확도가 높게 나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교 대상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봤을 때 앱솔루트 트라젝토리 에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그 이제 TUN과 이제 ICL 데이터셋을 넣었을 때 그 결과들이 대다수 한 4개 정도의 결과물을 결과 제외하고 한 절반 이상은 다른 결과들에 비해서 낮은 에러 값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평균적으로도 다른 결과들 같은 경우에 뭐 0.567 정도 나왔을 때 그 CNN 슬램 같은 경우는 0.2 정도의 그런 평균 수치가 나왔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커렉트한 뎁스 맵이 나온 퍼센테이지에 대한 결과물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같은 비교 대상에다가 리모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또 추가를 해서 아마 이것도 이제 뎁스 프리딕션의 한 방법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리모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같이 넣어서 프레임워크를 같이 넣어서 이제 그 비교 대상을 넣었고, 비교를 했을 때 한 3개 정도 결과를 제외하고는 좀 뭐 다른 LSD나 ORB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그리고 FCRM만 썼을 때랑 리모드를 썼을 때보다도 좋은 결과, 대다수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높은 이제 퍼센티지로 그런 뎁스 프리딕션 결과, 커렉트 뎁스 프리딕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이제 표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같은 경우 이제 애큐러시, 한 프레임에 대한 애큐러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랑 비교했을 때의 애큐러시가 나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로우 뎁스 프리딕션이나 LSD 슬램 그리고 리모드에 비해서 CNN 슬램으로 이제 그런 프리딕션 했을 때 66% 정도로 이제 높은 정확도가 나왔다는 것을 이제 논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퓨어 로테이션이 포함된 데이터셋에 대해서 매핑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리컨스트럭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아래 나와 있는 그림에서 세 번째가 이제 LSD 슬램의 이제 보온 결과물인데, 여기는 이제 좀 퓨어 로테이션에 대한 그런 고려가 CNN 슬램만큼은 잘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굉장히 부정확한 그 리컨스트럭션 결과가 나온 반면에 현재 이제 제한된 방법, 이제 CNN 슬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이제 잡음이 많이 줄었고 그라운드 트루스랑 조금 어느 정도 정확도는 조금 100%는 아니더라도 형태는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나온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이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런 스몰 베이스라인 기반의 스테레오 매칭을 썼을 때 좀 더 뎁스가 리파이먼트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원래 비교 대상으로 ORB 슬램을 넣었다고 하는데, ORB 슬램으로 이제 이거를 돌렸을 때 완전히 그냥 페일리어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냥 사진으로 이제 결과를 넣을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서 사진이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D 맵에다가 이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결과를 이제 입힌 결과물인데요. 그래서 위에 사진들이 지금 여기 주석에는 이제 여기 이제 설명에는 레프트 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위 아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가 3D 그 리컨스트럭션 결과라고 하면은 아래가 이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레이블을 입혔던 결과물이고, 그리고 이제 각 결과물에 이제 그린 라인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트라젝토리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주요한 이제 초점 같은 경우에는 시메틱 레이블이 얼마나 잘 입혀졌는지 그런 걸 보면 좋은데, 그래서 뭐 스몰 스트럭처에 대한 걸 이제 빨간색으로 처리를 하고, 뭐 라지 스트럭처라든가 그런 버티컬 스트럭처나 벽면에 대해서 좀 그나마 좀 시멘틱하게 잘 분류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CNN 기반의 모노클레 슬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CNN 같은 경우에는 뎁스 프리딕션이랑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맵을 이제 프리딕트 할 때 플립 컨버전을 한 그런 레지듀얼 넷 기반의 CNN을 사용했다라고 소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CNN 결과물을 모노클러 슬램에 이제 인테그레이트 한 것을 이제 논문에 소개를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틀에다가
몇 가지 이제 한계점들, 그러니까 뭐 스몰 베이스라인으로 스테레오 매칭을 하고 지오메트릭 스케일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퓨어 로테이션에 대해서 고려한 것을 이제 논문에서 이제 이걸 다뤘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이제 마지막에 언급된 거는 퓨처워크로 자기들 이제 이번에는 이 현재 논문에는 좀 루프 클로저에 대한 게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 뎁스 프리딕션과 함께 이제 루프 클로저가 같이 고려되는 그 결과물을 좀 고려할 거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결과도 좀 임프루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저희 이제 이 논문을 다 읽으면서 약간 좀 염려가 되었던 거는, 사실 이 논문이 2017년도에 나왔고 그 이제 2017년도 기점 이후로 아마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딥러닝 관련된 딥러닝 기반의 모노뎁스 에스티메이션을 뭐 많이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좀 짧을 수가 있는데, 아마 이 기점 이후로 그런 모노뎁스 프리딕션에 대한 그런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아마 18년, 19년, 20년 이제 지나면서 계속 뭔가 좀 임프루브 된 게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 논문, 지금 이거를 소개했을 때는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혹시 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추가로 코멘트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나 다른 코멘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이 있는데, 세멘틱 레이블 퓨전 하는 페이지에서요, 그 글로벌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쪽에 이제 average the assignment of labels to each 3D element라고 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씬에 원래 있는 그런 세멘틱 레이블 값이랑 지금 이미지 프레임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대해서 나온 그런 세멘틱 맵이랑 같이 average 한다는 의미 같은데 맞나요? 예,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근데 이게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제가 요 레퍼로 달려있는 논문을 뭐 좀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해서 아마 자칫하면 틀릴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저도 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은 좀 다시 읽어봐야지 조금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여기서 그 좀 헷갈렸던 부분은 average라는 게 평균이라는 건데, 이제 레이블 값은 이제 디스크리트한 그런 컨티뉴어스한 값들이 아니니까 평균을 한다는 의미가, 이게 말하자면 클래스 1이랑 클래스 3이 두 개가 있으면 average 하면 2인데, 근데 그게 레이블상 의미가 있는 값인지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뎁스 맵이랑 언서티티 맵을 퓨즈한다는 페이지가 정확히 페이지가 안 나와서, 그 앞에 페이지. 네네네, 요 페이지에서 그 다음 페이지요. 여기요? 그 다음. 네네, 요게 이제 i번째 키프레임이랑 j번째 키프레임의 뎁스를 퓨즈하고 언서티티도 퓨즈한다는 의미 같긴 한데, 네. 이게 보면은 이제 i번째 u 픽셀의 뎁스랑 j번째 키프레임에서 v의 픽셀을 언서턴티를 고려해서 뭐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퓨즈를 한다는 느낌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거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두 키프레임 사이에 되게 그 렐러티브 포즈가 되게 작고 뎁스가 거의 유사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평균을 구하는 것처럼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포즈 그래프를 업데이트 할 때도 그 키프레임 간의 엣지를 구할 때 그런 스몰 렐러티브 포즈끼리 이제 엣지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던 게, 이제 그런 어썸션이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구한 걸로 지금 파악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식이 약간 칼만 필터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1차원 칼만 필터? 뭐 비슷한 거 아닐까요? 결국 켈만 개인이 웨이티드 그 네. 조절하는 텀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추가로 없으시면은 네, 질문 없으시면은 선호님 발표를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 화면을 좀 공유 드릴게요. 저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일단은 10주 차까지 마무리를 잘 했고요. 스케줄이 원래 이렇게 2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거의 3 그러니까 두 달 조금 넘게 10주 동안 했는데 잘 마무리 될 수 있어서 다행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설문조사를 조금 어제 급하게 보내드렸는데 다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번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만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퀄리티는 훌륭하다, 뭐 많이 배웠다, 좋았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점이 도움이 되셨나요? 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이제 논문 리뷰, 코드 리뷰, 수학적 분석 다양하게 발표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다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중에 모두 유익했지만 배경 지식이 부족한 분야도 많아서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개념 위주로 설명해 주신 자료들이 저에겐 특히 유익했습니다. 개념적인 부분으로 설명해 주신 분들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맞아요. 코드를 같이 설명해 주셨던 것, 특히 진용님께서 깊이 다뤄주셔가지고 저도 좀 다루긴 했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유익했었던 것 같고요. 3박자가 다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고 슬램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의 경험이 녹아있는 질문과 답변.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하시고 하면서 겪었던 문제들 같은 거 깊이 알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훈님께서 지난번에 카토그래퍼 다루시면서 컨트리뷰터로 활동하시면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부분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 좋았다는 의견이 많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스터디 시간대는 이제 매주 일요일 밤 9시에서 뭐 늦게는 11시까지 2시간 정도 했는데 뭐 다 괜찮았다는 의견이 있긴 있었고 또 참석하기 편한 시간이었다. 적절한 월요병 대책도 되고 좋았다. 네. 참석률을 많이 이끌 수 있는 시간대였다라는 게 좋았습니다. 일요일 밤 9시. 제가 이 스터디가 이제 예전에 작년이랑 재작년이었나? 그때는 작년에 2번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요일 밤 9시에 했었는데 꽤 괜찮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해봤는데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 소요 시간은 2시간 정도였는데 적절했다. 좀 긴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1시간 반이 적당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제한 또는 보완할 점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및 분량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처음에 이제 OT를 이번에 맞아요 못했던 것 같아요. OT를 제일 처음에 원래는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때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아서 OT를 못 가졌는데 다음 할 때는 다시 첫 시간은 OT를 가지면서 각자 어떤 걸 연구하고 어떤 뭐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았겠네요. 그리고 마무리 쫑파티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을 못하게 되었지만 일단은 이렇게라도 마무리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지금 이렇게 슬램 덩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더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TFKR에서도 이제 PR12 그것처럼 이제 논문, 딥러닝 논문 리뷰, 인공지능 논문 리뷰 하시는 것처럼 꾸준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고수 참여자분들을 또 모시는 거 좋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다들 잘하시고 좋은 고수분들이시긴 한데, 또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숨어있는 또 제야의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같이 모아서 이렇게 유입을 통해 또 스터디를 하고 또 톡방 커뮤니티를 조금 더 키워나가고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 외에 제안하고 싶은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책 관련해서도 의견이 좀 있었고, 슬램 오버플로우는 그 슬램 관련해서 질문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제가 최근까지는 그 슬램 마스터즈 톡방에 있던 질문들 올려 그 슬램 KR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는데 최근엔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올리도록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3D 센서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공부하고 비전 센서의 동작 원리랑 상용 제품 리뷰 같은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챌린지 같은 토익 프로젝트 같은 의견도 좀 있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스터디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같이 챌린지 프로젝트 하려면은 조금 더 인볼브가 돼야 될 텐데 뭐 나중에 가능한 때가 오면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이야기가 많으셨는데 혹시 그 돌아가시면서 한마디씩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일단 먼저 시작을 하면은 일단 이게 스터디 세 번째로 하는 거긴 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논문 리뷰 위주로 하는 걸 시도해 봤는데 나름 의미 있고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초반에는 인터넷 상태가 좀 이상하고 동영상 녹화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거 때문에 애를 먹긴 했는데 몇 주가 지나면서 안정화되면서 이번 영상 업로드까지 오늘 녹화한 것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터디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저 스스로도 공부가 많이 되었지만 다른 분들 발표는 아직 제대로 100%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녹화한 영상은 이제 제가 두고두고 필요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다시 한 번씩 봐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길이길이 남는 컨텐츠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기 힘들고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모여서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재민님 혹시 소감 한마디 짧게라도 길게라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거의 뭐 2달 동안 스터디하면서 진짜 배운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라이다 슬램 쪽을 거의 본 적이 없었는데 덕분에 좀 최근 동향도 파악하면서 되게 뎁스 있게 거의
뭐 발표만 들어도 뭔가 코드를 막 다 이해시켜 주시고 막 그러니까 되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실무에서 바로 써먹어야 될 일이 있을 때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자료가 잘 정리돼 있어서 같이 이런 자료를 만들고 공유해 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건강 조심하시고 다들 다음 스터디 때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궁금한 게 생기시면 톡방에 바로 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아마. 네. 그럼 다음으로 진용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거의 2달 동안 같이 스터디하면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있었다면은, 발표했던 논문들을 다 미리 한 번씩 다 읽어보고 들었으면은 좀 더 이해가 쉽고 좀 더 유익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게 저의 게으름에 탓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유익하게 스터디를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 스터디 때 가능하면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섭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좀 동원님 따라서 이런, 뭐랄까요. 나름 운영진인데 잡무를 많이 못 도와드린 것 같아서 죄송드리고요. 네. 다음에 행사가 있다면 또 전반적으로 기획을 도와드리고 해보고 싶고 이번 스테이지는 저는 뭐 아주 만족스럽고 별탈 없이 잘 했던 것 같아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세대 슬램 리더이신 기섭님께 많은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러고 재용님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매우 유익한 2달이었고요. 저는 원래 그 이니셜 내비게이션 시스템 쪽을 연구를 많이 하고 뭐 매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직접 이렇게 깊이 있게 구현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논문도 좀 겉핥기식으로 막 보고 그랬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깊게 슬램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슬램에 대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 주변 상황도 그렇고 관심사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런 스터디가 있으면 쭉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2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용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지훈님 혹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네네. 제 채널에는 제가 가장 끝에 있어갖고 전 누구였나요? 네, 저도 2달 동안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 논문 읽다가 보니까 확실히 이쪽 논문이 재밌네요. 네. 네.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른 분들이 어떤 연구 진행했는지, 설명해 주시는 것들 보면서 정말 흥미롭게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종훈님. 들리시나요? 네네. 예, 2달 동안 재밌고 유익했고요. 이번에 뭐 제가 좀 개인적인 좀 신상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뭐 예전처럼 막 질문을 하고 이런 걸 많이는 못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전에 스터디들도 계속 그랬고,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뭐 퀄리티나 이런 것도 당연히 만족스럽고 다 좋았지만 꾸준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서 커뮤니티에 그렇게 저도 꾸준하게 기여를 하고 싶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뭔가 꾸준하게 다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2달이었지만 뭐 2년 뭐 혹은 그 길게 계속 뭔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선호님.
혹시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마이크가 지금 좀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스터디가 이런 스터디가 되게 장점이 작년부터 해오면서 느꼈던 게 이제 워낙에 다들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녹화로 들어가니까 나중에도 꺼내볼 수 있어서 그렇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기수가 워낙에 다들 잘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자료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다음 스터디에도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오래 갔으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느끼는 거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미 잘 하셨는데 오늘도 발표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성훈님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참여를 못할 때도 좀 종종 있고 했었는데 논문들이 다 제가 관심 있는 논문들인데 특히 또 막상 또 일잔이 또 읽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논문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발표를 해야 되니까 강제로 또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면도 있어서 또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꾸준히 또 이어가게 되면 서로 이제 도움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모든 분들 너무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우님도. 그럼 마지막으로 용인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2달 동안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보다 논문을 읽게 되는 시간도 줄고 저 스스로도 투자를 조금 적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스터디 참여하면서 저도 공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또 다른 잘하시는 분들이 각자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 주시는 내용들 들으면서 100% 이해하지 못했지만 연구 트렌드라든지 키워드 같은 것들 많이 얻어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필요할 때 다른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커뮤니티에서 같이 스터디하고 해서 만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협업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이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마무리 모임이나 뭐 이런 커뮤니티 행사 같은 것들로 이어지지 못한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데 또 여기 너무 훌륭한 발표들을 많이 해주셔서 코로나 끝나고라도 뭐 슬램덩크 일기 분들이랑 같이 여름에 뭐 오프라인으로 커뮤니티 발표 같은 거 해서 더 많은 분들과 또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공식적인 스케줄은 다 끝났고 제가 약소하지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한 분 한 분 다 드렸고요. 맛있게 잘 마셔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영근님이 빠지셨는데 영근님 이게 이제 행아웃 10명밖에 안 들어가지고 11명은 안 돼서 일단 영근님